네, 안녕하세요. 읽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 유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실행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이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독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저만의 독서법은 4가지였는데요. 첫째, 하루 독서량을 시간이 아니라 목차로 정한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 책 읽기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책 읽기 목표를 이런 식으로 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획된 일정 안에서 책을 해치우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 완독이 목표가 되고 책 내용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책마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목차입니다. 목차는 내용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나 다름없죠. 이걸 무시하면 중간에 흐름이 뚝 끊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날 책을 읽을 때 더 뚜렷해지는데요. 어제 읽다가 멈춘 곳에서부터 오늘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중간부터 시작해서 바로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이죠. 앞뒤로 다시 읽어보며 어떤 맥락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해당 꼭지나 장의 첫 부분부터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죠.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이런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용 중심, 목차 중심의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책을 입체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이라도 허투루 읽지 않으려면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같이 읽는 것이죠. 밑줄 긋는 건 기본이고 색깔을 칠하기도 합니다. 책 여백에 메모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손으로 읽으려면 펜이 필요한데요. 밑줄, 색깔, 여백 메모 이 3가지 상황에서 펜을 씁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는 펜을 따로 마련하는 건 문구의 세계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색색의 형광펜을 쓰고 굵은 펜으로 밑줄을 긋고 가느다란 펜촉의 감각을 느끼면서 자신의 생각도 적다 보면 단조로운 책 읽기를 다양한 활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밑줄을 비교적 후하게 치는 편인데요. 밑줄은 독서에 집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저자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책과의 거리감을 좁혀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느낌도 줍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를 쓰는데요. 저는 책이 알록달록해지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거나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에 색깔을 칠하면 나중에 그 부분만 보고도 핵심 요약이 가능하죠. 색깔 칠하기는 시각을 환기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파란색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죠. 여백에 메모하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백에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책을 읽다 보면 질문이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스쳐갈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들을 붙잡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과정은 자체로 책 쓰기, 블로그 글쓰기 등 아웃풋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되죠. 파편적인 단어만 나열할 때도 있고 길어야 한두 문장이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키워드를 뽑고 문장 단위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를 시작한 날짜나 다 읽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짜를 기록하는 건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도 해주죠. 15년 넘도록 열심히 독서를 하다 보니 또 다른 효용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들춰보면서 그동안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었죠. 나의 성장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해서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요약이든 질문이든 아이디어든 생각을 정리하면 책의 정보가 온전히 흡수됩니다. 셋째, 책을 책상 위에 늘어놓습니다. 저는 책장파가 아닙니다. 다 읽은 책도 책상 위에 깔아두곤 하죠. 전에는 차곡차곡 꽂아두고 정리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책꽂이에 책을 반듯하게 꽂아두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내 마음에서 그 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그게 문제죠.
책은 가까이 있어야 그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렇게 상기되는 가운데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책이 여기저기 놓여 있으면 되풀이해서 그 책의 제목을 읽게 되고 그러면 책 내용을 자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요. 책을 읽고 난 뒤라면 간단하게라도 감상문을 적어보세요. 독서 일기도 좋습니다. 독서법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독서 후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읽은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 넘어 자신의 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독서 후의 감상문은 분명 체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길이는 상관없어요. 독서 일기를 위한 노트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간략하게 적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일 1행의 책 읽기는 취미가 아닙니다. 뭔가 남기려면 그에 합당한 원칙이 필요하죠. 네, 이번 영상은요. 실행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이란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고수들의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따라 익히시면서 자신만의 창조적인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읽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